네, 안녕하세요. 정승입니다. 실용음악 대중음악사 오늘은 제 10강 이어서 블루스, 시카고 블루스 그리고 락앤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이어서 그 영향을 받은 브리티시 블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제에 제가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요. 제임스 어떤 가수가 펑크의 이제 창시자인데 그 사람과 섞여서 조지 클린턴, 이름을 제임스 클린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걸러서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그 사람, 그 다음에 나일 로저스라는 사람, 또 레리 그레엄, 그리고 또 로버트 쿨벨 뭐 이런 사람 있었죠. 그래서 각자 그 밴드 조사를 하셨을 거고요. 과제에서 이 내용은 이제 다음 그 강의 펑크에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다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보시는 그 과정들을 다음 주까지도 좀 음악 들어보시고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처음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악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악기의 발명이 바로 그 장르의 발명을, 그러니까 장르가 생기게 하는 데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악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출처가 위키피디아라는 이제 그 백과사전 사이트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설명과 함께 어떤 그림을 보던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깁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깁슨. 1894년에 설립이 됐고요. 올빌 깁슨이라는 분이 만든 회사인데 거기 이제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에다가 이제 픽업을 장착해서 그 재즈 기타 같은 이제 그런 악기, 통기타 형태인데 픽업이 달려 있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저런 일렉트릭 기타, 그래서 뭐 레스폴 뭐 이런 이제 브랜드들을 만든 회사죠. 잠시 그 위키피디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띄우고 있는 이 사이트가 이제 위키피디아라는 사이트인데요. 뭐 영문으로 돼 있거나 한글로 돼 있거나 다 있는데 영문으로 돼 있는 사이트를 업데이트가 빨라서 제가 이 사이트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아시는 이 깁슨이라는 회사고요. 이게 바로 레스폴이라는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처음에 통기타의 픽업 장착하고 이런 시대 한참 뒤에 그 어떤 다른 회사의 영향을 또 받아서 이렇게 완전히 꽉 막힌 솔리드 바디라고 하는 저런 이제 기타 형태를 만들게 된,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모양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장 정통적인 악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이름 깁슨이 여기 이제 그 사람, 여기 올빌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회사라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깁슨 말고 이 깁슨이 워낙 비싼 기타예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뭐 칩슨이라고 가짜 기타 이런 것도 막 팔고 막 그러는데 한번 재미삼아 말씀드려봤어요. 처음에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만돌린 같은 악기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차츰차츰 이제 시대의 어떤 상황에 잘 이제 적응을 해서 이렇게 픽업을 장착한 어쿠스틱 기타에 픽업을 장착한 형태들을 만들게 되고요. 아직까지도 저런 기타는 이제 원형적인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로 판매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일렉트릭 기타를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일렉트릭 스패니쉬 기타, 그래서 클래식 기타에 마치 뭐 픽업이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런 악기를 사용해서 이제 저 비밥 시절 그때부터 여기 보시면 이제 45년 이후부터 그 찰리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저 깁슨사에서 만든 기타로 큰 볼륨으로 이제 솔로 연주를 해서 기타라는 악기가 그 뒤에서 반주명한 역할을 해서 솔로가 이제 가능하니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 악기를 발명한 곳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잠깐 이제 깁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깁슨 이제 회사는 그런 이제 일렉트릭 기타 외에도 아주 뭐 유명하진 않지만 이제 베이스도 만들었었고요. 또 드물게 그 앰플리파이어, 앰프라고 하죠, 앰프. 그 일렉트릭 악기의 소리를 키워서 이제 그 소리를 크게 해주고 또 거기서 약간 찌그러지는 효과로 오버드라이브를 발생시키는 이제 그런 악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력 회사의 이제 악기 모델은 주로 기타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쿠스틱 기타도 아주 그 깁슨 기타만의 이제 소리를 내서 아직까지도 어떤
이런 미국적인 음악을 표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악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후발주자죠. 1945년도에 이 펜더라는 회사죠. 사람 이름이에요. 레오 펜더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요. 이분은 원래 그 라디오 수리공 뭐 이런 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전자 장비를 고치고 또 그런 것에서 이제 어떤 장치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걸 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런 소위 깁슨 회사의 그런 악기에 대응해서 다른 악기를 만듭니다. 바로 솔리드 바디 기타라는 악기를 만드는데요. 한마디로 통이 없는 그냥 통나무채, 그냥 꽉 막힌 나무에 픽업을 박아서 거기 줄을 연결해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사람들이 그야말로 저게 무슨 악기냐, 저게 소리가 나겠냐, 그리고 소리 나도 풍부한 울림이 없는 저런 게 무슨 악기로서 가치가 있겠냐 해서 이제 외면을 했는데, 차츰 그 악기와 또 이 펜더사에서는 앰프도 개발을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도 아주 그 제대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합쳐져서 깁슨 기타에서 낼 수 없는 소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소위 뭐 락앤롤이나 또는 뭐 일렉트릭 블루스에서는 이 펜더사의 악기가 이제 주 악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잠깐 펜더사의 내용도 위키피디아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펜더 악기사의 또 위키피디아 내용이 되겠고요. 네, 그 유명한 이제 펜더사의 그 마크가 되겠죠. 약간 구불구불한 모양이 마치 스파게티 면 같다 그래서 스파게티 로고라는 식으로도 불리는 이제 로고고요. 네, 여기 이제 기타도 만들고 베이스도 만들고 뭐 앰프도 만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요 레오 펜더라는 분,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라디오 수리공 출신 이분이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전자장비를 만든 분인데, 회사도 이 펜더라는 회사만이 아니라 나중에 GNL이라는 회사도 만들었고요. 또 혹시 잘 아시는 여러분들 뮤직맨이라는 회사도 이분이 이제 만든 회사인데, 나중에 이제 다 분리가 됩니다, 회사에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소위 텔레캐스터, 그 다음에 이 스트라토캐스터, 뭐 이런 두 가지 지금 악기의 어떤 지금 사진이나 모양을 좀 보시고 계시는데요. 저 두 악기가 대표적인 악기고, 지금까지도 모든 소위 락 음악의 저 악기가 한마디로 그 락 음악이 생길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저 악기들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오늘 얘기할 일렉트릭 블루스 또는 락 음악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이제 베이스도 역시 저런 일렉트릭 베이스를 최초로 거의 만들어서, 그때 그 재즈 락에서도 저 일렉트릭 펜더사의 베이스를 그 연주자가 연주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프레시전 베이스 말고 재즈 베이스는 좀 다른 형태, 좀 더 부드러운 소리 나는 형태의 베이스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연주자들이 저 악기를 꼭 가지고 싶어하는, 네, 그런 명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또 이 회사는 그 앰프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펜더 앰프를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제가 다음에 얘기할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앰프를 이 회사에서 주로 다 독점해서 만들 정도로, 네, 그렇게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가장 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앰프 사진 여기 없는데, 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여기는 또 앰프 외에도 또 특별하게 이 로즈라고 부르는, 네, 요걸 뭐 생긴 대로 읽는 사람 중에 로데스라는 사람인데, 로데스가 아니라 로즈입니다. 로즈 일렉트릭 피아노 EP.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잠깐 보실 텐데요. 잠시만요. 네, 바로 이 악기가 되겠습니다. 뭐 피아노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다리 외에 여기는 다 전자장비가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 악기의 소리는 지금 한번 들어보실 텐데, 네, 이렇게 어떤 얇은 금속판을 보통 피아노는 이제 피아노 줄이 있고 그걸 해머로 치는데, 이거는 이제 전자악기다 보니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금속판이 되겠습니다. 금속판. 그래서 그 금속판을 피아노를 해머로 때리듯이 뭔가를 땅 치면 이제 어떤 그 전자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소리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 뭐 모델명을 뭐 MK2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나왔는데 나중에 뭐 MK5까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 이런 어떤 이런 소위 악기 형태의 모습을 거의 보실 수가 없고요. 이걸 보실 수 있다면은 정말 옛날 빈티지 악기가 되겠죠. 굉장히 고가의. 뭐 지금 저걸 복각해서 나온 악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악기들은 약간 그 실제로 만들기엔 너무 비용이 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모두 다 가상악기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런 악기들 또는 앰프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다면 또 유럽에서도 그런 악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있습니다. 네, 복스라는 회사입니다. 복스. 그래서 영국 회사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타도 만들고, 근데 이 회사는 조금 특이한 게 자체적으로 영국에 딱 있는 회사긴 하지만 이탈리아에 있는 뭐 에코라는 기타 회사 또는 뭐 리켄베커라고 또 독일에 있는 기타 회사 이런 회사들과 약간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합작된 어떤 형태들을 이 회사의 이름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렉트릭 기타도 만들고요. 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앰프가 되겠습니다. 기타 앰프, 복스라는 회사에. 그래서 소위 뭐 그런 말을 해요. 영국 스타일의 사운드, 그리고 뭐 미국 스타일의 사운드. 특히 미국에서도 이 팬더 하면 이제 캘리포니아 사운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얇고 투명하다면 훨씬 두텁고 묵직한 사운드를 내는 게 이제 영국 악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효과를 내는 이펙터를 또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잠깐 복스 회사의 내용도 위키피디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로고 혹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복스라는 회사고요. 1957년도 정도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실제 앰프가 유명하게 이제 된 회사인데 그때 이제 복스 AC 여긴 30이라고 했지만 이제 15라는 앰프가 있었는데 AC 15 그 앰프를 57년도에 이제 개발해서 59년도에 만들게 되고 이후에 그 AC 15를 더 사운드를 키워서 그 AC 30이라는 그 스피커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제 앰프를 만든 회사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비틀즈, 뭐 롤링스톤즈 다 영국 락 팀이죠. 락 밴드들. 그다음에 퀸, 뭐 야드버즈.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 앰프들을 그런 사운드를 내고 싶어서 여기 뭐 지미 핸드릭스가 또 이 복스라는 회사의 와와라는 이렇게 발로 밟아서 효과를 내는 이펙터들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악기들이 이렇게 발명되지 않았다면 절대 그 락 또는 뭐 블루스 락 또는 뭐 락앤롤 이런 장르가 탄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관심 많으신 분들은 각자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 특히 여기는 좀 재밌는 게 기타 안에 그러니까 기타 자체에 이펙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이렇게 누르면 디스토션도 걸리고 뭐 비브라토도 걸리고 심지어 거기에 나중에 제가 이제 펑크라는 장르에서 어떤 기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사람 거기에 기타에 그 와와가 달려 있어요. 기타 치는 거기 뒤쪽에. 그래서 손으로 기타를 치고 와와를 연주하고 그런 희한한 악기들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소위 발로 밟는 이런 페달 형태의 이펙터들을 또 개발했던 회사고요. 여기 뭐 톤 밴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상표명이고요. 다 이제 오버드라이브, 퍼즈, 디스토션 이런 계열의 그 소리를 찌그러뜨리는 그런 기타 전용의 이펙터들이 되겠고요. 여기 와와 역시 기타 전용의 그런 이펙터들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뭐 가상 악기화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다 이런 빈티지 악기들이 되겠죠. 네. 자, 이 복스 회사에 대해 알아봤고요. 자, 다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마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짐 마샬이라는 분이 만든 회사인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후발주자죠. 1965년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오로지 앰프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앰플리파이어. 근데 두 가지 상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튜브로만 그래서 진공관이 들어간 그 거기서 이제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튜브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이걸 밸브라고 또 표현해요. 밸브. 그래서 밸브 스테이트.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앰프 두 가지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기도 역시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 마크를 기타를 안 치는 분들도 여러분들 합주 실기 시간이나 보면 항상 큰 앰프가 있다면 이 마크가 있는 것을 거의
열의 아홉은 보셨을 거예요. 뭐 저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사운드를 내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앰프 사운드가 심지어 모든 하드락이나 헤비메탈 음악의 기준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상악기로 기타 소리를 낼 때도 이 회사의 마크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 회사의 모델명을 사용한 그 플러그인들이 기타 소리를 낼 때 다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짐 마샬이라는 분이 만든 회사인데요. 좀 특이하게도 이분은 원래 이제 연주자 출신이에요. 드러머 출신인데 나중에 이분이 악기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옆에 조그맣게 레슨, 기타 또는 뭐 드럼 이런 악기 레슨실 같은 것도 있고 또 옆에는 또 악기를 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악기를 또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악기를 고치고 이런 걸 하는데 그 합주실 또는 악기 이렇게 고치고 이런 곳에 항상 놀러 왔던 사람 중에 바로 그 여러분도 혹시 아실 수 있는 그 리치 블랙모어라는 그 하드락의 대표적인 밴드인 디퍼플의 그 기타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또 이따가 잠깐 나올 그 더 후라는 팀이 있어요. 거기 이제 피트 타운젠드라는 이런 기타리스트가 맨 놀러 와서 우리 이렇게 맨날 팬더라는 회사 거 앰프를 쓰는데 혹시 우리 앰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계속 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나중에 1965년도 정도에 이렇게 한번 그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짜게 돼요. 그래서 진공관을 어떻게 설치할지 이런 것도 막 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 실현시켜서 이런 큰 캐비넷에 따로 그 위에 이렇게 얹을 수 있는 헤드라고 합니다. 헤드. 그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앰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모양이 다른데요. 처음에 이제 만든 그 모델 중에 여기 보시면 JTM45라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 이름을 딴 거와 그 당시에 45W까지 낼 수 있는 가장 최대 출력. 아까 잠깐 그 복스 보면 AC 15부터 시작했죠. 15, 그다음에 30, 40 보니까 그보다 큰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고출력의 앰프를 사운드를 낸다는 것은 훨씬 강한 그런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낼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소위 캐비넷 형태의 그 앰프 형태도 또 이 사람이 약간 다르게 개발해서 캐비넷이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 소리가 앞으로만 나가는 것을 스피커가 4개가 있으면 위에 2개는 이렇게 약간 각을 줍니다. 소리가 위로 뻗어나갈 수 있게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한마디로 악기 시장에 있어서 늦게 이 사람이 뛰어들었지만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개량해서 가장 더 강력하고 또 내구성이 좋고 사운드가 아주 훌륭한 그런 앰프를 만든 회사고요. 그야말로 락 음악 역사에 뭐 명예의 전당 그런데 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또 그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네, 마샬이라는 앰프 회사였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악기 회사를 좀 알아본 이유는 사실 이제 이런 악기 회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고요. 저번에 제가 레코딩 장비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한마디로 음악을 완성해서 듣는 그 상태로 들려주게 하고 또 녹음해서 듣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음악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연주자나 뭐 뮤지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새로운 뭐 가상악기를 개발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음악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있는 만큼 이런 장비에 대한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많은 뮤지션들 중에서 일단은 시카고 블루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머디 워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티본 워커라는 뭐 텍사스 블루스 이런 사람과 좀 다른 어떤 행보가 있습니다. 일단은 네, 여기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좀 그나마 최근에 찍은 사진이라 이렇게 좀 양복을 입고 계시는데요. 시카고 블루스의 이제 대표적 인물이고요. 특히 이분은 그 자기가 연주를 했을 때 클럽 같은 데서 연주를 했을 때 가장 한마디로 자기를 이제 알리려면 좀 사운드가 더 커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깁슨이나 그런 회사에서 만든 그런 어쿠스틱 그 기타 같은 그런 형태의 기타는 일정 수준 소리를 키우면 여러분들 지금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피드백이라고 그래서 그 다시 앰프의 소리가 그 기타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그 고음이 발생하죠. 따라서 그런 것이 이제 솔리드 바디 기타는 한마디로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드백되는 현상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분은 과감하게 그 팬더사에서 만든 텔레캐스터 이런 악기를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악기를 바꿔서 그 티보노커 같은 사운드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뭔가 더 찌그러지고 더 큰 연주로 소리를 연주하다 보니까 대중들도 좀 싫어하고요. 평론가들은 처음엔 혹평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음악이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이분은 특히 그 굉장히 경쾌한 사운드, 경쾌한 리프, 경쾌한 그 밴드 사운드를 잘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잠깐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분의 Got My Mojo Working이라는 영상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take a trip back to 1966 and meet the great Muddy Waters and his band. 이분이 바로 제임스 코튼이에요. 하모니카. Got my mojo working, but just don't work on you. Got my mojo working, but just don't work on you. I wanna love you so bad till I don't know what to do. I'm going down and lose down to get me a mojo head. I'm going down and lose down to get me a mojo head. I'm gonna have all you women direction of my command. Got my mo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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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my mojo working, but just don't worry on you. 네, 의상들을 보면 아주 엄청나게 멋을 낸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연주의 형태, 아까 하모니카 연주 같은 거 굉장히 강하게 그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연주하는 형태, 그 다음에 모든 악기들이 다 일렉트릭 악기라는 상태로 다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잠깐 다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방금 이제 들으신 대로 계속 어떻게 보면 가사는 별게 없죠. 그냥 Got My Mojo Working 하면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 부르는, 마치 저번에 말씀드린 그 콜 앤 리스폰스 형태로, 그 다음에 연주 자체가 굉장히 경쾌한 리듬으로 연주가 돼서 실제 저렇게 연주를 하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 뭐 클럽이라는 데서 막 듣고 춤추고 막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을 거고요. 이분이 이제 주로 음반을 낸 곳이 바로 그 시카고에 있는 레코드 회사입니다. 체스 레코드라는 회사인데, 체스 레코드. 여기도 잠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체스 레코드라는 회사가 그 시카고에 있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인데요. R&B 전문 회사인데, 이제 이후에는 이런 어떤 좀 일렉트릭 블루스, 특히 이제 이런 머디 워터스가 주로 상주하면서 여기서 음반을 내고 이렇게 했던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레오나르드, 필 뭐 이렇게 같은 형제들이 만든, 유태인 형제들이 만든 회사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음반사들은 그 미국에서 이제 뭐 흑인들이 당연히 만들 수 없었고, 또 미국인들보다는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주로 음반사를 했던 것을 저번에 뭐 블루노트 레코드나 또는 이런 체스 레코드에서 그 형태가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회사의 마크가 이제 이런 체스 장기판 같은 그런 모양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또 특징이고요. 여기 밑에 여기가 이제 현재 남아있는 어떤 형태의 체스 레코드 자리인데, 뭐 계속 옮겨 다녔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작은 건물에 뭐 1층, 2층 또는 뭐 지하실 1층, 2층 한 그 정도 규모로 음반을 만들었던 곳이고요.
뭐 일화가 있는데 어떤 기자가 체스 레코드 박물관 가서 뭐 취재를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전등을 갈고 있더라. 그래서 그냥 일하는 할아버지인가 보다 하고 여기 뭐 누가 있냐 관계자가.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그 사람 소개해 주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머디 워터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거기가 되게 소규모로 가족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배출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거기에 이제 창조하는 세션 연주자 중에 모리스 화이트, 루이스 세터필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소위 그 여러분들도 펑크 장르 할 때 나올 그 얼스 윈드 앤 파이어 그 이제 그룹의 그 멤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출되는 또 다른 뭐 필 업처치 이런 사람들은 다 나중에 이제 모타운이라는 그 레코드사의 또 전문 세션 연주자들이 되는 한마디로 여기가 그 기본적으로 어떤 음반을 만들 때 필요한 형태 그러면 아티스트 와서 그냥 음악을 녹음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되게 그런 사람들은 노래만 잘하거나 아니면 곡을 잘 쓰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운드를 완벽하게 해주려면 이제 연주자들 전문 연주자들이 필요한데 매번 그 아티스트가 구해올 수가 없는 부분을 이 레코드사의 전속으로 연주자들을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이런 형태가 남아있는 곳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게 가장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연주자들이 결국엔 나중에 자기 음악을 하게 되고 그 자기 음악이 또 엄청나게 인기가 생기면 이제 그 사람들은 아티스트가 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약간 여러분들이 뭐 실용음악과에서 어떤 식의 이제 음악 활동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 당시에 이런 음악 그 작업의 형태들이 지금도 이렇게 세션 연주자도 있고 또 자기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둘 다 경계가 확실하게 있지는 않은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체스 레코드 잠깐 알아봤고요. 또 다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영상도 보신 그 Got My Mojo Working이라는 곡은 아까도 그 영상 자체가 잘 만들어진 영상이고 또 그런 것들을 녹음을 이제 현장에서 라이브로 녹음을 해서 또 음반으로 출시를 하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그래미상 후보에도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그래미상은 그 레코드 한마디로 레코드 협회 같은 그런 데서 만든 상인데 지금까지도 아주 권위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처음에 195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거기에서 한마디로 가장 그 음반 판매나 또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이제 처음에 들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해주고 또 그것을 계속 이제 전통으로 한번 기록하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래미상은 이제 권위가 있죠. 상대적으로 조금 상업적인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나 뭐 그런 상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는 조금 그래도 음악 사적으로 중요한 음악들을 더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제임스 코튼 블루스 하프 연주도 잘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카고 블루스에서 배출된 이제 두 명의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꽤 오래 생존해 계셨고 한 분은 아직까지 살아계시지만 그 아티스트 두 명을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비비 킹과 버디 가이입니다. 네, 다 완벽한 본명들은 아니에요. 뭔가 다 이제 그 예명 같은 식인데 한 분은 지금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버디 가이. 약간 비교를 해서 보면 이제 비비 킹은 이렇게 생기셨고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음악, 블랙 처치 뮤직이라 해서 이제 뭐 가스펠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음악적 관심이 있었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어떤 클럽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블루스 보이라는 예명으로 불리는 앞자를 따서 BB, 그래서 BB 킹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중에 정해졌고요. 그 블루스 클럽에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잠깐 또 소개해드릴 뭐 머디 워터스나 또는 뭐 척 베리 그다음에 또 뭐 나중에 그 백인 뮤지션이지만 락앤롤의 이제 킹으로 불리는 엘비스 프레슬리나 뭐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적으로 소위 뭐 지금이 그런 분위기는 좀 많이 사라졌지만 한때 홍대 하면 뭐 음악인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배출되고 그런 상태로 홍대 클럽 같은 그런 곳에서 연주를 하던 분인데 특히나 이분은 이제 그 보컬 능력이 굉장히 남달랐고요. 그 다음에 연주 자체 그 기타를 밴딩한다는 그 줄을 쭉 끌어올리는 그 주법이 굉장히 부드럽고 정확하고 또 그래서 그런 자기 음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캐릭터는 뭔가 이제 좀 교훈적인 내용, 그 다음에 철학적인 내용, 그리고
마치 그런 느낌이 그 목사님이 뭐 찬양 인도를 하는 그런 느낌을 연상하게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분의 캐릭터는 뭔가 그런 좀 대중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려는 그런 식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Let's have boy. Come on now. Mr. B.B. King, come on. Reese, at the apartment. He's balling right now. While they're getting it together, I was told that some of you dudes don't know anything about blues. That's what they told me, so I want to say this to you. I came to swap some with you. I imagine that quite a few of you dudes have the blues already. But today, that's my signal to shut up. 네, 분위기를 보시면 굉장히 뭐 엄청난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잘 이끌어간 느낌을 보셨을 거고요. 네, 퍼포먼스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I say you're evil. You're so evil when I'm with you, baby. And you are jealous when we're apart. How blue can you get, baby? The answer's right here in my heart. I gave you a brand new phone, but you said I went and Cadillac. I bought you a $10 dinner, and you said thanks for the snack. You live in my penthouse. You said it was just a shack. I gave you 7 children, and now you want to give them back. 네, 여기까지. 네, 여기가 이제 그 추수감사절 때 공연을 한 건데요. 뭐 대부분 이제 흑인들이죠. 여기가 약간 그 이렇게 동네가 뭐 잘 사는 동네가 아닌 그런 데서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중들하고의 그 한마디로 친밀도나 또는 그런 융화가 돼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또 다른 이제 아티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버디가이 바로 이어서. 네, 여기 사진이 조금 잘렸네요. 네, 이거는 그 소위 네, 지금 에릭 클랩튼이나 존 메이어하고도 같이 협연을 또 많이 하고요. 또 그분들이 실제 언급을 해서 나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다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버디가이. 역시 체스 레코드의 세션 출신이에요, 이분도. 그리고 그 아까 앞에서 본 머디 워터스의 또 전속 세션 기타리스트로도 오래 활동을 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근데 이후에 그 주니어 웰스라는 보컬리스트이자 하모니카 연주자하고 팀을 결성해서 이제 오랜 그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따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You can call him what you heard. I call him nothing. 네, 네, 이분은 음악적 캐릭터 좀 다른 게, 저 비비킹이 좀 목사님 캐릭터 뭐 이런 식이라면 이분은 조금 이제 더 일반적인
그 잘 노는 남자, 뭐 약간 이런 캐릭터거든요. 네. 매우 자유분방하고 또 같이 음악하는 그 주니어 웰스도 그런 스타일이고요. 굉장히 좀 음악 스타일이 좀 익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기타 연주할 때 표정이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여기서는 보컬리스트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블루스 보컬 본인이 밴드를 할 때는 직접 보컬을 하고요. 또 지금 이분이 또 어떤 큰 그 블루스 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디가이 클럽을. 그다음에 특히 이분은 이제 공연장에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아예 그 무선으로 기타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중석을 한번 이렇게 삥 돌아서 그 관중들 앞에서 한 명씩 기타를 연주하면서 돌아다니는, 마치 여러분들 혹시 케니지 아시죠? 케니지 색소폰 연주자. 그 사람이 이렇게 관중을 한번 관중석을 삥 이렇게 도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이분이 기타를 치면서 그런 걸 하는 거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공연을 보러 가면 관중들은 항상 그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의 말미에 이분이 기타를 치면서 관중석 삥 돌면서 심지어 관중의 기타를 쳐보게 손을 이렇게 치게도 하고 막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로 유명한 분입니다. 네, 방금 그런 이제 내용들이 가사 내용이나 이런 것도 좀 아까 비비킹이 좀 철학적이고 뭔가 삶의 어떤 의미 그런 얘기를 주로 한다면 이분은 그냥 즐기자 뭐 인생의 좀 일탈적인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을 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이분의 어떤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음악계에서는 소위 상업적으로 자기들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같은 12마디 블루스에 12마디 그 가사에 거기에 어떤 같은 멜로디에 같은 퍼포먼스 똑같이 하면 경쟁이 안 생기는데,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전형적인 캐릭터들 또 전형적인 사운드들을 개발해서 또 서로 경쟁해 가면서 음악적인 어떤 형태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또 필요했겠죠. 그래서 뭐 음악적 그 음악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런 어떤 자기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 음악을 계속 왕성하게 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의 음악적인 어떤 영상되는 게 너무나 좋은 게 많기 때문에 한번 꼭 시간을 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주나 라이브를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로 잠깐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락앤롤과 그 락앤롤이 영향을 준 브리티시 블루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